엑서사이즈 1번 보면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거거든. 정보가 자아랑 연관이 된다는 거는 나와 관련된 혹은 나의 지인과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일 경우에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관심 없는 연예인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내가 잘 알고 친하고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더 기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우리는 아마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일화를. 근데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는 잊어버릴 거야. 왜냐하면은 이 일화라고 하는 게 여기 few 부정어가 들어갔다라는 거 좀 신경 써줄게요. make few connections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무엇과 거의 연관성이 없냐면은 우리의 기존의 associations 연상시키는 것들과 연관성이 거의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버띠에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문의 한 조각인데 사촌에 관한 소문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해. 2번 문장 보면은 한 가지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there is가 there is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어떤 네트워크인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더 커. 그리고 더 빨라. 뭘 하는데?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접근하기에 크고 빠르게 하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나에 대한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들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더 빠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를 2번 문장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혼자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보면은 we've have been thinking about 이거 think about이라는 동사에 have been 완료 시제랑 be-ing 진행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have been thinking about은 진행 완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about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쓴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4번은 이제 그냥 뭐 추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보면은 사실상 there were 동사 뒤에 entire years라고 해서 전체 기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명사로 생각을 해주세요. 언제 동안에 junior high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1부터 중3까지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젠지를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간. 무엇에 관해? much else.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 여기 much else라는 두 개의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더 바쁘기는 하지만 이제 뭐 중1부터 중3 때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 사춘기가 시게 들어올 때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데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는 게 좋고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공부가 아닌 것들에도 좀 관심이 가고 어쨌든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나 나에 대한 정보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혹은 학습을 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온전히 나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말을 4번 문장에서 추가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 문장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런 표현 꼭 알아내야 돼. 이거 앞으로 너희 모의고사 하면서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그 정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철저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 2, 3, 4번 물론 4번은 추가적인 설명이어서 이제 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엄청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를 6번 문장에서 비유 표현으로 썼거든요. 이게 어구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좋아. 중간에 들어가 있는 It's ever closer to home 이거 한 번에 밑에 나와 있듯이 훨씬 더 깊이 와닿다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직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주제랑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거는 나랑 관련된 정보란 말이에요. 5번 문제에서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은 나랑 관련된 정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인상 깊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정보가 훨씬 더 크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문장으로 보충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휴가를 보내, take a vacation. 어디에서 떨어져서 우리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 집을 떠나는 동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나의 개인 상황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버티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괄호에서 쓴 표현들은 앞에 있는 문장과 반복 생략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부터는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두고 다른 정보를 더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장도 생략되어 있는 문장의 주어 위랑 그 다음에 전치사 from 뒤에 목적어가 같은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제기되면서 ourselves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7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 의사 전달자는 방식을 발견한다라고 해.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발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기 뒤에 나와 있는 personal이라는 단어 이게 이 지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내 이야기인 것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8번에서 어떤 워닝, 주의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주는데 뭘 주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은 뭘 위해서 이런 경고를 주려고 할까? 투부정사로 목적을 말합니다.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거지. 첫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무엇과 관련해가지고 엄격함인데 이 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경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수가 있냐면은 대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e first year dropout rate라고 해서 첫해 중퇴하는 비율이 33%래. 그러면은 3명 중 1명은 1년도 못 마치고 로스쿨에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게 수치만 봐도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팩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abstract statistic이라고 해가지고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통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네 옆을 봐라. 네 오른쪽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너를 포함해서 one of the three 그 3명 중에 하나는 want to be joining us next fall 이라고 해서 다음 학기에 같이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셋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정신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wake up이 깨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정신이 들게 하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나 abstract랑 그다음에 personal 이런 단어들의 위치, 그다음에 보기에 변형이 되었을 때 내용 이런 거 좀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쭉 설명을 할 거거든요. 대중음악 운동이라는 게 있어. 이것 덕분에 음악 제작이라는 게 보편적 활동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가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가요를 작곡하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음악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음악을 만들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관심이 있어. 공부를 했어. 근데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의 대중음악은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게 이 3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부터 바로 보면은 일단 대중음악을 popular music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explosion, 폭발을 했는데 언제 폭발했냐면은 in the second half가 두 번째 절반이기 때문에 후반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혹시나 이제 숫자로 보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이 대중음악의 폭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as well as 넣어가지고 다른 주어도 하나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global circulation, 전 세계적으로 유통, dissemination, 보급이 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creative industries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아이돌 음악 내면은 바로 뭐 빌보드 차트랑 이렇게 비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가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닐 거잖아. 그런 걸 유통해주는 유통사, 엔터사, 얘네들이 옆에서 부스트를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음악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주어로 하면서 동사가 그 뒤에 프로펠드 과거 시제로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린 지금 1990년대 그 후반으로 가는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접근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음악에 관하여 in relation to. 2번 문장 보면은 갑자기 1950년대에는 누구나 pick up spoons, 스푼 들고 그 다음에 펜 들고 중국 기타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스타터 밴드, 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could pick up 첫 번째 동사, and 뒤에 could 생략하고 start 두 번째 동사를 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3번 문장의 주어는 2번 문장 내용을 말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장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스키플과 같은 장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키플이 뭔지를 밑에서 대충 이제 설명한 거 보면은 뭐 포크, 재즈, 블루스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비틀즈가 이런 장르를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뒤에서 더 일반적으로는 지금 but also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레드 동사랑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훨씬 더 느긋하면서 그리고 문맥상 포괄적인 태도를 무엇에 있어? 음악 만들기에 있어서. 그러면 포괄적인 태도라는 건 뭔지 알 것 같거든? 왜냐면은 뭐 스푼, 펜, 그 다음에 중국 기타. 그러니까 뭐 꼭 비싸고 좋은 것들이 아니고 꼭 전문 음악이 아니어도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인클루시브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더 여유 있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관대해진다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유로워졌다는 거야. 꼭 전문적인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음악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related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거 while 접속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스키플 영역처럼 이제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음악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while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는 두 번 쓰는데 첫 번째 had sung 노래하다 동사를 과거 완료로 썼고 그 다음에 and 뒤에 had made 만들어 왔다라고 해서 과거 완료가 두 번 쓰인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인기 있는 대중음악 운동이 was driven 추진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저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그러면은 단순히 아무나 음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냐라고 하는 거지. 저항과 자유를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하는 거.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담은 접근법 그거를 주어 디스 어프로치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펑크 무브먼트, 펑크 운동이라고 하는데 뭔지 밑에 볼게요. 이번에는 1970년대 중반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음악의 특징이 거친 사운드, 공격적 리듬, 반항적 그러니까 되게 엄청 강력한 스타일의 음악 그것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장 하나 끝나고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을 쓸 건데 여기에서 소유격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더라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란 말이야. 완전한 문장을 오형식으로 만듭니다. 음악가들이 만들었어. 그들의 음악이 전문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문맥상 accessible 들어가야겠죠?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필요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대중음악의 조건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를 5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대중화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6번 보면은 집단들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음악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집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4번, 6번에서 과거 완료를 썼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완료 시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 과거 시제보다 이후에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평범하게 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저항과 자유의 정신을 가진 음악 운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듯이 6번 문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얘가 동사 revel 자체는 과거 시제거든. 근데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음악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전에 배제되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revel in 한껏 즐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당연히 음악을 만들 기회를 즐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revel in을 밑에도 써놨지만 한 번에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6번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7번 문장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결과를 이끌었냐면은 참신함 그리고 자율권이라는 감정, 기분을 느끼겠다라고 해. 어디에서? 음악이라는 영역 안에서도 그렇고 넘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계 안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사람들끼리 이 음악은 너무 참신한데? 이 음악은 진짜 네 스타일이다. 너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음악을 듣는 외부 사람들도 와, 이 노래 진짜 참신하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 and beyond the music sphere 저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악이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보기 전에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되거든? 조금만 쉬다가 봅시다. 오늘 할 거 많으니까. 5번 지문 보면은 번역이라는 게 어떤 활동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입니다. 어떤 글을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번역가 한 사람의 번역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랑 독자의 기대가 결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영화의 스크립트를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영화가 판타지 영화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을 해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의 어미나 그런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독자의 기대가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이거 나중에 혼자 볼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된 거다.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번역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모든 번역가들은 feel pressure이 압박을 느끼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압박을 느끼는데 독자 공동체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를 번역한다? 그 영화를 좋아하거나 그 장르를 좋아하는 팬들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readers를 뭐라고 할 건지 뒤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for whom이라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줍니다. 번역물들이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수식하는 내용에 번역가들이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란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해석만 해보고 넘어갈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readers랑 같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2번 문장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번역가들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그들의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대화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비유 표현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독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지문에서 나올 번역 참고 자료 등등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것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번역에 도달을 하게 될까? 3분 문장을 보니까 영국 시인인 알렉산더가 이거 have good 뒤에 명사가 오면은 이 명사를 잘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잘하기는 했으나 버띠에서 그가 셋업 시작했을 때 번역을 뭘 번역했냐면은 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18세기 초반에. 그때 그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he was not on his own 이 표현도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2번 문장도 그랬지만 4번 문장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어. 그리스어로 된 해설을. 근데 이게 어떤 해설이냐면은 내가 참고해서 보는 해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to refer to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도 가지고 있었냐면은 번역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로 이미 만들어진 번역본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작품에 대한 과거의 번역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4번 문장의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 시제였는데 두 번째 번역본들은 그 이전에 나온 번역본들이기 때문에 had pp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nd 뒤에서 of course 물론 그가 사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4번 문장에서 이 사람이 본인이 그리스어를 너무 잘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거를 5번 문장에서 2번, 3번에서 밑줄 끈 내용을 한 번 더 또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가들은 항상 한 가지 원문 이상의 것을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source text 원문 draw on 이용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심지어 이 번역 현장이 consist of 구성이 될 때도 무엇으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몸만 온 게 아니야. 펜, 종이, 그리고 책을 같이 가지고 온 거야. 특히나 이 책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북을 단독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얘랑 술치해가지고 단수동사 is를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번역되어지고 있는 책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야. 번역가가 일하고 있는 곳을 가면은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엄청 이렇게 막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료들과 필기구들이 막 복잡하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already에 또 다른 사항도 말합니다. 혹은 언제냐면은 이 번역 현장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translate를 자동사로 써서 현재 분사로 이렇게 수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or another 다른 사람에게 orally 구두로 translating 번역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첫 번째 when 뒤에 있는 상황도 두 번째 이제 번역을 하는 상황도 그렇고
한 사람이 모든 정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어지는 문장에서 또 같은 말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 arise from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냐면은 많은 다른 텍스트나 대화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번역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통역보다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화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참고 자료를 찾아보든 우리는 계속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자료를 계속 취합을 하고 모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다 모으고 자료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뭘 목적으로 번역을 할 건지를 7번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의 목적에 관한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기대인데 이게 person or person을 써가지고 두 번째 person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pers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대중이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번역을 위한 대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당장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앞에서도 보면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전의 번역본을 참고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오늘 완성한 번역본은 10년, 20년 뒤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읽게 될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7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8번 문장 보면은 in both these senses가 한 번에 이 두 가지 의미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뭐라고 정리해주냐? 모든 번역은 군중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 마지막에 every translation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에는 분홍색으로 밑줄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6번까지 문장은 번역을 하는데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4번 반복한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자료 플러스 대중의 기대가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쓰였다라고 설명하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내용도 문제 내기가 좋은데 뭐 순서별 이렇게 내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지. 좀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을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걸 어렵게 표현을 한 건데 희소성이 생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리액턴스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리액턴스가 뭔지를 알면은 이 지문을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자유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위협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리적 반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뉘앙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 걸 못 갖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우리가 우표, 동전, 빈티지 자동차 요런 것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심지어 언제도 모으냐면은 앞에서 나열한 것들이 실용적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no 들어간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어도 우리는 저것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2번 문장에서 우체국은 오래된 우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오래된 동전을 가져가지 않아요. 빈티지 자동차들은 도로에서 운전이 허가되지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3번 문장에 주어 디즈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었던 3개 문장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side issues라고 해서 다 부가적인 문제들인 거야. 진짜 이 나열한 3가지 물건들의 매력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공급 부족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거든. 공급 부족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좀 내용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4번 문장 보면은 한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ask가 수동태를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썼다는 거는 오형식 수동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요구를 받았는데 투부정사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어. 투부정사 내용 보니까 10개의 포스터를 배열하자라고 한 거야. 어떻게? In order of 순서긴 한데 attractiveness 매력도의 순서로 10개를 배열하자라고 요청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이때 어떤 합의를 가졌냐면은 이거 동격의 대절입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간직할 수 있었어. 하나의 포스터를. 무엇으로써?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러니까 10장 중에 하나 선물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5분이 지나고 나서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이거든요. 대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3순위로 평가를 받은 포스터. 이게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no longer이라는 부정어 뒤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accessible이라는 단어랑 같이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이 학생들은 듣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tell 동사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얘는 사형식 수동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학생들에게 대절을 말했다. 이렇게 썼다가 여기 told랑 that 사이에 있어야 할 them을 주어로 빼니까 학생들이 대절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6번 문장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가 또 학생들 가리킬 거거든?
요구를 받은 거야. 투부정사를 하자고. from scratch가 맨 처음부터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포스터를 전부 다 다시 판단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7번의 주어 포스터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3순위 포스터거든요. 그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포스터라고 할게. 이것이 갑자기 이거 문장의 동사가 was랑 같이 쓰입니다. 목적어 없이 쓰이기 때문에 분류되었다 수동태라고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분류가 되었냐면 가장 아름답다라고 분류가 되었어요. 이게 리액턴스 반응이 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거를 8번 문장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 앞의 상황과 같은 현상을 리액턴스라고 할 거거든. 주어랑 주격 보호가 같은 경우에는 is cold를 써가지고 얘도 O형식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reactance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땡땡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be deprived of 이 표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꼭 알아놔야 돼. 우리가 선택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갑자기 여기는 거야. 여기 deem이라는 동사가 consider 동사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서 오형식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목적어 이시 가리키는 거는 빼앗긴 옵션이고 이거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라고 할 건데 요거 when 뒤에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 있지. 이거 개인적으로 빈칸 뚫어놓고 라이팅 해보세요 하기 너무 좋단 말이야. 이거는 쓰기 연습을 좀 꼭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좀 쓰기 연습 꼭 해주세요. 좀 중요해 보인다. 보통 이제 마포구 2학년에서 서술형 문장 쓰라고 하면은 맨 첫 줄이나 맨 막줄에 있는 주제문을 많이 출제를 하거든. 이런 거 너무 출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면은 무용을 할 때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은 그 무용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을 할 때 본인의 신체 구조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같은 동작이 더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물리적 법칙을 생각하면서 그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무용수들은 종종 이거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밀어붙인다라고 할 겁니다. 어디로 밀어붙일 거냐면은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physical capabilities, 신체적 능력의 한계로 자신을 밀어붙인대. 그러나 버디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is misguided, 잘못 이해된 거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다면 여기 이어지는 문장의 이시 가리키는 게 이제 밀어붙이는 앞문장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의 내용인 거지. 이게 향하게 된다면 수동태 동사니까 목적 없이 쓸 거거든요. toward 전치사 뒤에 동명사. 뭔가를 달성하는 것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신체적으로 문맥상 impossible이 들어갈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데 굳이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주거든요. 3번 문장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키가 큰 댄서들. 근데 이 사람들이 long feet. 발도 큰 거야. 원할지도 몰라.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무용수들이 이렇게 발 이렇게 점프 뛰는 거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죠? 이런 거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빠른 음악에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체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은 움직임이 빠를 수가 있어. 수직으로 움직일 때. 근데 아무래도 키가 크고 발도 크면은 이 발을 수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폈다가 늘렸다가 폈다가 늘렸다가 하는데 에너지랑 신체적인 한계가 엄청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 상황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앞에 콤만 찍고 분사구문으로 이어줍니다. 접속사 as를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의 주어인 톨 댄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 큰 무용수가 포인트 동사는 뾰족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신의 발을 뾰족하게 하면서 뭘 하는 동안?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어떤 행동도 할 거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3번 문장은 분사구문이 2번 들어옵니다. and 접속사 생략하지 않고 분사구문을 썼어.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도 마찬가지로 키 큰 댄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뒤꿈치를 내리는 거야. 바닥에. 점프 사이에. 이거 머릿속으로 어떤 동작인지 대충 이해 가겠지. 약간 뛸 때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묶고 착지할 때는 약간 요렇게 이렇게 니은자로 발을 두고, 근데 이거를 계속 업앤다운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키 큰 사람한테는 쉬운 동작이 아니거든. 이럴 때 4번 문장에 3번 같이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무용수가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no matter how도 의문사 how처럼 반드시 뒤에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is 뒤에 들어가야 하는 주격 보호가 앞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strong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5번 문장의 but 뒤에 발이 짧은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3번처럼 동작을 하는 게 no trouble,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6번 문장의 두 번째 사례. 또 다른 무용수는 아마도 struggling,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투부정사 목적어 하려고. struggle 동사가 목적어를 항상 가지는 게 아닌데 투부정사를 가질 때는 목적어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struggle의 해석을 고군분투하다, 뭐 힘껏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뭐 힘들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반회전을 공중에서 완성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디얼은 아까 앞에서 공중에서 라고 부사 나왔었죠. 7번 문장 보면은 이해하는 것 동명사 주어 연관성을, 빠른 turn rate 회전 속도와 신체의 배열간의 이해. 근데 이때 신체의 배열이 어떤 모습인지를 close to the rotation axis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 단어가 한 번의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신체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취급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무용수에게 자신의 턴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그 피겨 공연 같은 거 보면은 피겨 공연 막바지쯤에 턴을 엄청 빠르게 하면서 속도를 엄청 높였다가 또 속도를 점점 줄이는 동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그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 이렇게 막 공연을 이렇게 막 하다가 빠르게 마지막에 회전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몸 올리고 아무튼 이렇게 몸을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빨리 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이 신체의 중심축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고개를 살짝 뒤로 뻗고 손도 이렇게 펴고 뭐 다리도 이렇게 막 펴면서 갑자기 이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중심축을 분산시키면서 회전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무용수가 빠르게 180도 회전을 하는데 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8번 문장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사례 속에서 이해를 하고 working, 적용을 하는 거야. 어떤 제약 이내에서. 근데 이게 어떤 제약이냐면은 두 가지 관계 부사로 수식합니다. 첫 번째 imposed. 선천적으로 부여받아서 물리적 법칙으로 서술이 되는 그러한 제약. 아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발의 길이에 따라서 제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중심축과의 관계라는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동작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명사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가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동명사가 한 번에 이어질 때는 단수 취급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llow는 그리고 투부정사 목적격 보고 가시죠. 그래서 무용수들이 효율적으로 본인의 동작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동작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콤마 찍고 분사구문으로 이을 때 의미를 최소화한다라고 할 겁니다. 부상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무용수가 두 가지를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핵심 뭔지 알겠죠? 두 가지 사용해가지고 한다는 거. 7번까지 내가 얼른 설명하고 쉬고 과제 검사를 할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 남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 좀 쉬다가 할까? 알겠어. 좀 쉬다가 할게요. 봅시다. 11번 보면은 일단 마케팅 기술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내가 파는 물건을 사람들이 사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걸 위해서 뭘 이용할 거냐면은 반항심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반항심을 사용해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사게 하는 마케팅 기술.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반역자들은 뒤에 있는 대절을 생각을 할지도 몰라. 본인들이 반역자라고. 그러나 법뒤에서 영리한 마케터들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어의 마케터랑 목적어의 반역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댐. 그러면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Just like 뒤에서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에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번 문장 계속 보면은 요 saying부터 뒤에 있는 대화 문장까지가 하나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is doing it,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다 생각하는 거 똑같아, 다 비슷비슷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장의 동사가 turn off예요. 흥미를 잃게 하는 거야. 몇몇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로부터. 그러니까 남들 하는 뻔한 거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겁니다. 동사 look for. 그리고 대안을 찾고 나서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에 있는 alternative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들은 동사가 can be로 오고요. 정확히 뭐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뒤에 명사절로 설명을 하는데,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오형식으로 쓰인 목적격 보호 to believe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to believe에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마케터나 설득자는 너가 믿기를 원한다. 근데 뭘 믿기를 원하는지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써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달린데, 저기 위치 뒤에 나와 있는 괄호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그 대안들이 명확하게 계획되어져 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대안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거야. 영리한 마케터로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사문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 목적어인 너가 어떤 아이디어를 고려하게끔. 그리고 나서 나는 너가 알기를 원하거든. 근데 뭘 알기를 원하는지를 뒤에 대절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미안해. know가 와야 된다. 미안. 이거 want가 첫 번째 동사고 know가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될 건데, 뭘 알게 될 건지를 목적어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가 강하게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무엇을? 대중적 의견을. 뭘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in favor of 이거 앞에도 나오지 않았어 전치사? 다른 학년이었나? 이거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너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어지는 문장의 결과로 내가 제안할 거다라고 합니다. Majority opinions가 대다수의 의견. 그러면은 일단은 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가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써가지고 너가 무엇을 거절할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계속적 용법을 연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략하고 있는 목적어의 의미가 앞에 나와 있었던 주요 의견,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뭘 위해서 거절할까? 뒤에 my actual preference라고 해서 실제 선호도를 위해서 거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문장 보면은 그러면은 4번 문장에 따르면은 마케터가 의도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반항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defiance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반항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마케터에게 속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반전을 사용하게 될까? 보니까 투부정사를 make 사역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를 가져야겠지? 어떤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전을 사용을 하겠대. 그러면 이 옵션이라는 건 뭘까? 그들의 목적에 맞는 옵션. 그러면 5번, 6번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반항할수록 속임수를 당하거든? 근데 이 속임수를 당한다라는 반전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는 목적에 맞는 선택권을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모를 거야.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7번 문장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사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컨셉을 고객들에게 끌어올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거든. 보면은 몇 개의 브랜드들은 take full effect of가 한 번에 완전히 활용하다. 우리의 반항을 완전히 활용해왔어요. 이거 키워드 defiance 2번 반복됩니다. 이런 거 빈칸 뚫어놓고 단어 써봐라 이런 거 중간고사 때 나왔었잖아. 활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뭘 향해서 반항하는 걸 완전히 이용을 해왔을까? 주류에 반항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있고 뭐 인디 음악이나 되게 컨셉추얼한 음악들 있어. 진짜 아는 사람만 듣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남들이 안 듣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음악을 만드는 브랜드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개인들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and 뒤에서 두 번째 동사 자리 잡아왔다라고 합니다. 앞에처럼 이제 완료 시제인데 앞에 have를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반역자로서 자리 잡게 했는가?
여기에서는 문장의 주어인 brand랑 목적어인 themselves가 같은 걸 가리키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콤마 대신에 이거 세미콜론 써가지고 계속적 용법을 썼어요. 근데 표시했다시피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내용이 앞문장 내용 전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수동사 has를 써가지고 만들어 왔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큰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하죠. 브랜드 충성심을 만들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반항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